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국어 금성류 교과서 1학년 1학기 제4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 문화과 갈등 자전거 도둑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46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전개를 배웠습니다. 쓰나미와 그리고 주인 영감, 그리고 바람을 통해서 일어난 어떤 사건, 간판이 날아가서 여자가 다쳤고 그 사건으로 인해 자기에게도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아주 단단히 준비를 하는 쓰나미. 그런 쓰나미가 배달을 갔고요. 배달을 가서 이 외상값 10,000원을 받아서 이제 나오고 있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우리가 이제 오늘 위기 부분, 위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소설 갈래 특징 정리하면서 위기 부분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갈등이 시작된다라는 부분, 어찌 보면 소설에서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순진하고 맑고 깨끗한 쓰나미, 그 쓰나미에게 일어난 사건들,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기 부분입니다. 146쪽 네 번째 줄. 바람이 여전하다. 저만큼서 흙먼지가 땅을 한꺼풀 벗겨 혼이불처럼 둘둘 말아오는 것 같이 엄청난 기세로 몰려온다. 여러분들 왜 그 봄날 바람이 많이 불 때 운동장 같은 데 보면 그 회오리 바람 같이 밑에 있는 흙먼지를 말아 올려서 이불처럼 말아서 올려서 오는 것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회오리 바람이 이제 흙먼지를 잔뜩 이제 몰고 오는 겁니다. 골목 안에 모든 것이 댕그렁 와장창 우르릉 거리며 소리 높여 비명을 지른다. 소리 높여 비명을 지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어떤 지금 쓰나미가 있는 곳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비유적으로 비명을 지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이너스 분위기를 지금 조성하고 있다라는 거. 계속해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계속 이렇게 배경을 깔아줌으로써 개연성, 실제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우연이 아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바람이 몰고 온 흙먼지 혼이불이 집어삼킬 듯이 쓰나미의 조그만 몸뚱이를 덮친다. 쓰나미는 눈을 꼭 감고 숨을 죽인다. 바람이 지나간 후 쓰나미는 눈을 뜨고 침을 탁 뱉는다. 입속에 모래가 들어와 깔깔하고 목구멍이 따갑고 아프다. 다시 자전거 쪽으로 걷는다. 조금 전만 해도 서있던 자전거가 누워있다. 그래도 날아가지 않았으니 다행이다. 그러니까 자전거가 뭐였습니까? 넘어져 있다라는 거죠. 자전거뿐 아니라 골목의 모든 것이 다 제자리에 그대로 있다. 쓰나미는 그것이 신기하다. 누워있는 자전거를 이렇게 세우고 날렵하게 올랐다. 막 페달을 밟으려는데 어디선지 고함치는 소리가 천둥처럼 든다. 고함치는 소리가 천둥처럼 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뭔가 지금 정적을 깨는 듯한 분위기, 그러니까 이제 사건이 시작되는데요. 이 소리로 인해서 독자는 호기심 그리고 긴장감을 느끼죠.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놈아! 어딜 도망가는 거야? 개 섞어라. 꼼짝 말고.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하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밑에 쓰나미는 자기에게 지르는 고함은 아니겠지 싶어 그대로 페달을 밟는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인데 누구에게 하는 말이었냐. 뒤에 보세요. 아니 이놈이 어디로 도망을 가려고 이래. 뒷더미를 사납게 붙들린다. 쓰나미가 붙들렸죠. 깜짝 놀라 돌아보니 점잖고 깨끗한 신사다. 그러면 이렇게 소리를 지른 사람은 뭡니까? 신사였던 거예요. 이 신사는 영문도 모르는 쓰나미가 도망을 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좀 사건을 좀 보도록 하죠. 자전거는 넘어 있었고 갑자기 신사가 나타나서 쓰나미의 뒷덜미를 사납게 붙들었습니다. 이런 신사가 자기에게 어떤 볼일이 있다는 것인지 쓰나미는 짐작할 수 없다. 아주 점잖고 깨끗한
신사라고 이야기하면서 긍정적으로 지금 서술자가 이야기했죠. 아주 플러스로 지금 첫인상은 묘사를 했습니다. 게다가 신사는 몹시 화가 나있다. 신사를 화나게 할 일을 자기가 저질렀다고는 더구나 생각할 수 없다. 수남은 당연히 이 외상값만 받아갖고 온 거거든요. 인마 꼼짝 말고 있어. 여기서 인마라는 거 우리가 이노마의 줄임말입니다. 인마라고 쓰는 게 맞아요. 어떤 친구들은 이것을 이렇게 선생님 쓰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이거는 표준어가 아닙니다. 인마라고 써야 되는 게 맞고요. 이렇게 쓰는 게 맞고요. 이건 이노마의 줄임말입니다. 신사의 말이 아니더라도 꼼짝할 수 없는 처지가 아니다. 꼼짝하기는커녕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수나미의 뒷덜미는 신사의 손에 잔뜩 움켜져 있었다.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수나미에게 아주 격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인마 내 놈 자전거가 쓰러지면서 내 차를 들이받았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지금 갈등의 원인이 지금 나왔죠? 이게 바로 신사가 수나미를 잡고서 화를 내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갈등의 원인이에요. 바람에 의해서 수나미의 자전거가 넘어졌고 그 넘어지면서 신사의 자동차를 들이받았다라는 거죠. 소설의 우리 어제 전개 부분에서 수나미가 바람 때문에 자기도 뭔지 모를 어떤 일을 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네. 이제 복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급차를 말이야. 이런 미련한 놈 왜 눈은 째리긴 그러니 내 차에 흠이 안 나고 배겼겠냐? 내 차는 임마 여자들 손톱만 닿아도 생채기가 나는 고급차 임마 알아? 라고 말하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만 이제 신사는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아요. 신사는 분명히 아까 점잖고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을 하면 말을 할수록 그 좋았던 첫인상이 어떻게 됩니까? 부정적으로 바뀌는 거죠. 겉모습과는 대조되는 아주 비인간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생채기가 나는 고급차 임마 알아? 라고 말하면서 아주 지금 말하는 걸 통해서 지금 이 부분 니온으로 묶으시고 기억은 여기로 할까요? 이런 미련한 놈 여기 기억으로 할게요. 146쪽 밑에서 두 번째 줄 이런 미련한 놈 기억으로 묶으시고 147쪽에 알아? 여기 첫째 줄까지 요 말, 이거 신사가 말이죠?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신사의 무엇을 파악할 수 있냐면 성격을 파악할 수 있어요. 신사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아주 인정이 없어요. 뭘 인정? 인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점잖고 깨끗하지만 어때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수나미가 지금 이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근데 마치 수나미가 알고 도망가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몰인정하고 이기적이다라는 거죠. 그러고는 거울처럼 피 없이 번들대는 차를 면밀히 훑어보더니 환성을 질렀다. 그러면 그렇지. 왜 환성을 질렀어요? 수나미에게 뭐 했어요? 돈을 받아낼 근거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흠집을 발견하고 좋아한다니까요. 왜요? 보상을 받을 생각에. 아주 이기적이죠. 아마 자전거가 부딪혀 긁힌 생채기를 찾아낸 모양이다. 임마 7만 살짝 긁혔어도 또 모르겠는데 여기 봐라 이렇게 우그러지기까지 했으니 일은 컸어. 신사가 기억으로 묶어볼게요. 덩치값도 못하고 팔짝팔짝 뛰면서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16살짜리 아이를 잡아놓고 자기 차를 그게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바람에 날려서 부딪혀서 그렇게 된 건데 그걸 가지고 팔짝팔짝 뛰면서 잘 봐두라는 듯이 수나미 얼굴을 차에 바싹 밀어붙였다. 뒷덜미를 잡아갖고 밀어붙인 거예요. 지금 뭡니까? 완전히 이기적이고 아주 나쁘게 행동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또 계속해서 이런 행동과 말을 통해서 이건 행동이죠. 신사의 성격을 이야기하는데 어때요? 사람이 가벼워요. 경박하다라 그러죠. 가볍고 여전히 인정이 없습니다. 아주 부정적인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수나미 주변에 있는 어른들은
어디 어른답지 못한 어른들, 이기적이고 몰인정하며 경박하고 아주 이해타산적이고 물질적 가치만 추구하는 어른들, 그런 어른들 속에 둘러싸이는 쓰나미가 어떻게 변하는가, 순수하고 깨끗한 쓰나미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쓰나미는 번쩍이는 차에 비친 울상이 된 자기 얼굴만 볼 수 있을 뿐이었다. 꼭 오늘 재수가 옴붙을 일이 생길 것 같더니만 마침내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구나. 울음이 왈칵 솟구친다. 그러자 제 얼굴도 겨울을 웃고보세요. 자체 흠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온 세상이 뿌옇게 흐려 보일 뿐이다. 이건 왜 그런 거죠? 쓰나미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쓰나미의 지금 심리 상태 어떤 상태겠어요?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있죠. 갑자기 외상값 받아보라고 해서 외상값 받아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뒷덜미 잡혀갖고 뭐 차가 찌그러졌으니 돈을 물어내야 된다, 일이 컸어, 뭐 찌그러졌어 이러니까 쓰나미 그 어린 마음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울긴 임마 너 한 달에 얼마 버냐? 남 돈 버는 게 왜 궁금하죠? 자기가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지, 뜯어낼 수 있을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참 나쁜 어른입니다. 여러분들, 환경 결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경이 더러우면 내가 아무리 깨끗하고자 해도 나도 더러울 수밖에 없고, 내가 아무리 더러워도 환경이 깨끗하면 나는 그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깨끗해지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거죠. 쓰나미의 환경은 나쁜 어른들만 가득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신사의 목청이 다분히 누그러지며 목소리에 연민이 담긴 것을 쓰나미는 재빨리 알아차린다. 그러자 흑흑 소리까지 내며 운다. 이게 쓰나미도 사실은 어때요? 연기를 하는 거죠. 아주 영악한 행동을 하는 쓰나미. 왜요? 불쌍하게 보여요. 여러분들 지금 쓰나미가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순수하고 맑고 깨끗했는데 뭐라 그럽니까? 울긴 자식 할 수 없다. 너나 나나 오늘 재수 온 붙은 걸로 치고 반반씩 손해보자. 5천원만 내. 지금 이 신사는 쓰나미의 상황을 배려해주지 않고 인정 없이 갈등을 심화시키는 발언을 하죠. 돈 내라는 거예요. 돈을 더 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계속해서 인정이 없는 신사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죠. 5천원. 그거 뭐 5천원 뭐 얼마 안 되는데요, 선생님? 뭐 이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970년대예요, 이게. 1970년대인데 라면이 얼마였냐면, 여러분들 지금 라면 얼마죠? 컵라면 하나에 1,000원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 라면이 20원이었어요. 그리고 방 한 칸. 요즘 말로 하면 원룸이죠, 원룸. 원룸의 월세가 얼마였냐면 3,000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월급이 10,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5,000원이면 어떻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한 300만원 번다고 치면, 공장 노동자가 한 300만원 번다고 치면 150만원이나 되는 큰 돈인 겁니다. 그러니까 쓰나미는 너무 놀랄 수밖에 없죠. 울음까지 끄르륵 삼키고 신사를 쳐다본다. 그 사이 사람들은 큰 구경이라는 것처럼 난 것처럼 모여들어 신사와 쓰나미를 애워싼다. 그러니까 이 지금 큰 구경이 났다라고 둘러싸는 거죠. 여기서 이 주변에 있는 어른들, 모이는 어른들, 사람들도 굉장히 인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불행, 타인의 불행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단순하게 지금 구경거리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이 다 부정적인 사람들이 에워싸여 있으니까 쓰나미가 점점 변합니다. 누군가 뒤에서 속삭인다. 빌어 이놈아. 그치, 잘못했다고 무조건 빌어. 그러니까 쓰나미는 여러 사람이 자기를 동정하고 있다고 느끼자 용기가 생긴다. 그러니까 동정을 빌미로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하려고 쓰나미가 영악한 행동을 하는 거죠.
사람들의 동정을 힘입어서 상황을 피하려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수남이가 이제 명확하게. 아저씨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아저씨. 제법 또렷한 소리로 용서를 빈다. 용서라니 이만큼 했으면 됐죠. 어떻게 또 용서를 해. 아저씨 그러지 말고 한번 봐주세요. 네 아저씨. 수남이는 주머니 속에 든 10,000원을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대고 고민이 무섭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수남이 돈이 있어요. 왜? 아까 외상값 받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만 주인 영감님을 위해 그 돈만은 죽기를 무릅쓰고 지킬 각오를 단단히 한다. 아직까지 주인 영감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주고 5,000원을 거슬러 받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주인 영감에 대한 신뢰가 크기 때문에 그 10,000원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연기를 막 하는 거죠. 아니 이 녀석 이제 보니 이런 큰일을 저지르고 그냥 내뺄 생각 아니야? 이런 악질 녀석 같으니라고. 신사의 표정이 은은히 감돌던 연민이 싹 가시고 점잖게 무표정해진다. 갈등이 심화되니까 태도가 변하는 거예요. 연민의 감정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옆에 섰던 운전사인 듯한 남자에게 말했다. 안 되겠네. 이런 악질 깡패 녀석하고 시비해봤자 공연이 시간만 낭비니 자네 자물쇠 하나 사오게. 이 녀석 자전거를 잡아놓기로 하세. 언제든 5,000원 가져와서 찾아가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옆에 있는 운전사에게 자물쇠를 사오라고 해서 수리비를 꼭 받아내겠다라는 거죠. 수리비를 받아내려는 신사. 이거 계속해서 이런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아주 이기적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인정해주지 못한다. 그리고 인정이 없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500원짜리 한 장 꺼내서 운전사에게 주는 것이었다. 수놈이로서는 전혀 예기치 못한 사태였다. 주머니에 10,000원에 대해서만 생각했었지 자전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미치지 못했었다. 운전사는 금방 커다란 자물쇠 하나 사가지고 왔다. 신사는 다시 내놓으면 쳐다보기 싫다는 듯이 수나미를 전혀 상대하지 않고 묵묵히 자전거 밖에다 자물쇠를 채우고 눈앞에 서 있는 빌딩을 가리켰다. 수나미가 굉장히 당황했겠네요. 그죠? 신사의 태도가 변했죠? 어땠어요? 첫 번째는 수나미가 도망가는 줄 알고 다급하게 수나미 뒷덜미를 잡았고, 수나미가 울음을 터뜨리자 연민을 느꼈고, 그 다음에 수나미가 용서해달라고 용서만 바라자 연민이 가시고 무표정해졌고, 그리고 냉정하게 어떻게 됐어요? 자전거 자물쇠를 채우고 돈을 가져와서 찾아가라고 말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쌍한 수나미의 모습을. 참 그림 사파 너무 잘 그린 것 같아요. 이 교과서 사파는 참 너무 잘 그렸어요. 나 저기 306호실에 있으니까 돈 5,000원 갖고 와. 그럼 열쇠 내줄 테니. 그러고는 수나미를 실컷 흘겨보고 유유히 빌딩 속으로 사라져갔다. 그러니까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자전거를 내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몰인정하게 신사가 가버렸습니다. 수나미는 울지도 못하고 빌지도 못하고 그냥 막연히 서 있었다. 수나미와 신사의 시비를 흥미진진하게 구경하던 사람들도 헤어지지 않고 그냥 서 있었다. 아마 기억으로 묶어보세요. 수나미가 앙앙 울거나 펄펄 뛰면서 욕을 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 주기를 기다리는 눈치였다. 그러니까 아주 사람들도 매정하죠? 그 타인의 불행을 그냥 구경거리로만 생각하는 매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틈에 수나미같이 맑고 깨끗한 그런 아이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여러분들 중점적으로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나 수나미는 바보가 돼버린 아이처럼 조용히 멍청히 서 있었다. 그때였다. 누군가 낯지기 속삭였다. 도망쳐라. 도망쳐. 그까지 자전거 들고 도망치라고. 자전거를 어디 묶어놓은 건 아니고 자전거에다 자물쇠만 채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합니까? 이제 부추김을 하는 거예요. 이거 도덕적입니까? 도덕적이지 않죠. 차라리 본인들이 나서서 아이한테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는 게 어딨냐, 용서해 주세요라고 같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옆에서 그때는 그냥 구경만 하다가 지금 뭐합니까? 무책임하게
무책임하게 뭐하고 있어요? 부추기고 있잖아요. 이게 진정한 어른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악마의 속삭임처럼. 비도덕적인 거는 어때요? 더 우리가 하고 싶잖아요. 우리 마음속에서 도덕적이지 않은 것은 더 달콤해 보이고 더 즐거워 보이고 더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엄마 몰래 게임할 때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습니까? 엄마 몰래 컴퓨터하고 엄마 몰래 스마트폰 할 때, 거짓말하고 뭔가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은 두근두근 떨리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오는 쾌감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어때요? 죄를 짓는 일에, 나쁜 일을 하는 것에 아주 길들여져 있어요. 그죠? 은밀하고 감미로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은밀하고 감미로웠다. 나쁜 일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때요? 내가 마음이 그리로 가는 거예요. 수나미의 가슴은 크게 뛰었다.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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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뛰는 거죠. 이번에는 좀 더 점잖고 어른스러운 소리가 나섰다. 그래라. 그래, 그까짓 것 들고 도망가렴. 뒷일은 우리가 감당할게. 뭘 감당합니까? 정말 감당했다면 어때요? 아까 신사가 있을 때 뭐 했을 거예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했겠죠. 앞에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 뒤에서 어떻게 할까요? 못합니다. 그러자 모든 구경꾼이 수나미의 편이 되어 와글와글 외쳐댔다. 도망가라. 어서 자전거를 번쩍 들고 도망가라. 도망가라. 대단해요. 부추김. 3번. 수나미는 자기 편이 되어준 이 많은 사람들을 도저히 배반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수나미는 지금 자기 자신의 이제 하게 될 어떤 일을 하겠어요? 자전거를 들고 도망가는 일. 그것에 대한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명분이 만들어진 거예요. 도덕적으로 나쁜 일을 하는 거죠, 지금? 나쁜 일을 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한 거예요. 저렇게 어른들이 나한테 하라고 하는데 내가 안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갑자기 이상한 용기가 솟았다. 수나미는 자전거를 가볍게 옆구리에 끼고 달렸다. 가볍게. 자전거가 가벼울까요? 기억으로 묶어볼게요. 정말이지 조금도 안 무거웠다. 타고 달릴 때보다 더 신나게 달렸다. 달리면서 마치 오래 참았던 오줌을 시원스레 누는 것 같은, 누는 듯한 쾌감까지 느꼈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게 중심 사건이에요. 이 소설에서 중심 사건인데 무슨 중심 사건이냐면 자전거를 들고 도망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둬야 될 건 뭐냐면 도덕적이지 못하죠. 비도덕적인,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별표 쳐드릴게요.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해소했죠. 근데 그때 느꼈던 감정이 어때요? 시원스레 오줌을 누는다. 쾌감이라고, 쾌감. 해방감을 느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앞으로 겪게 될 수나미의 어떤 내적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뭐가 되냐면 바로 여기까지가요. 여기까지가 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절정과 결말을 함께 공부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위기 부분을 여러분들이 배웠는데, 오늘 배운 부분 위기,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자전거 사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수나미가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